19대 하니까 언제인가 궁금하시죠? 저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부터 해서 차관과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물론 1984년부터 공직은 시작했었고요. 지난달에 국회에서 있었던 사단법인 북극항로협회 창립식에서 제가 초대 회장으로 등 떠밀려서 이렇게 맡게 되고 이제 막 걸음마 단계입니다. 오늘 문무대왕의 정신과 혼이 살아있는 이곳, 그리고 해상 실크로드의 끝단 이 금성이죠. 금성의 이런 귀한 심포지움에서 기조 강연을 맡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문무대왕의 정신, 바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의 새로운 미래 항로에 대한 비전을 문무대왕님의 정신과 연계해서, 그리고 11월 1일 날 있을 마지막 에이펙 끝날과 연계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자 제가 생각했습니다. 삼국 통일을 이끄신 우리 문무대왕의 꿈은 돌아가신 681년 이후 1334년을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로 인도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948년 남북 칸에 각각 독립정부가 수립이 된 이후로 우리 한반도는 처음으로 내륙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이 되어서 해양으로 나가는, 우리 옛날 과기부 차관을 하신 우리 김진현 교수님의 그러한, 또는 이어령 장관님의 그러한 문명사적인 그런 내용과 굉장히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맞이한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려 인종 때 쓰여진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681년 문무대왕께서 돌아가실 때 나를 통해 가운데에 묻고 동해 가운데 묻고 돌을 세워 후세의 표식으로 삼아라 라고 하신 말씀을 여기 계신 모두가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고려 충렬왕 때 약 135년쯤 뒤에 쓰여진 삼국유사에 의하면 저 기이편에 나라의 흥망은 사람의 흥망에도 달려있지만 또한 신령의 도움에도 달려있다. 나는 비록 죽더라도 동해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자 한다고 이렇게 유지를 남기셨다고 하는데, 삼국사기보다도 훨씬 문무대왕의 정신이 잘 담아있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유언으로 본 문무대왕의 의식과 정신세계는 자신이 바다의 신, 용이 되어서 신라를 수호하겠다는 자주적 방어의식이고, 또 이 수중릉이라는 것이 정말 이 귀한 어떤 초월적 의지를 담긴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문무대왕의 해양정신의 키워드는 개방과 교류, 자주와 평화, 또 죽어서도 바다의 수호신이 된다는 영속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군 전략가이던 알프레드 마한의 시파워 어폰 히스토리라는 책에 의하면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것은 영국이 해양 패권을 통해서 대영제국을 이뤘고 앞으로도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또 예일대의
역사학자 폴 케네디, 우리나라에도 한 두세 번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에서 이 강대국의 부상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해상 무역로의 지배, 그리고 바다의 지배가 결정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문무대왕의 정신과 지금 맞닿아 있어서 제가 인용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고대 실크로드의 터키의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지금 이스탄불로부터 해서 이쪽은 이집트로부터 중국의 시안가에 이르기까지의 실크로드가 이어진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BC와 AD의 전후 당시의 한나라와 로마 제국이 역시 육상 실크로드가 점점 발전하면서 해상 실크로드가 진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것은 초원길까지 또 해상 실크로드가 점점 심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개념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경북도에서 놀랍게 2013년도에 이 실크로드 탐험을 하였죠. 그 다음 해는 또 해양 실크로드를 대장정을 한 것을 보고 정말 당시에도 그랬지만 저는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용 지사님께서 유라시아 친선 특급을 마치고 베를린에서 여기에 실크로드는 동서교류를 통해 지구촌을 하나로 묶은 문명의 연결고리이고, 그동안 중국까지로 알려져 있던 실크로드의 끝이 한반도였음을 경북도가 앞장서 증명해냈다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고증학적인 증거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북방 초원 실크로드 개척까지 하면서 그간의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는 기사도 확인이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2025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문무대왕의 그러한 해양 정신과 연계한다면, 우리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가 1000년에 한 번 대한민국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다가왔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2025년,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 내놓은 책에 의하면 단군일의 수천 년 이 땅을 굳건히 지켜온 우리 한민족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도래했다고 지금 시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태유 교수의 주장도 있지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각각 재건을 위한 기회를 맞이할 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북극항로라는 것은 특히 북동항로와 북서항로가 있는데, 이 NSR 북동항로를 통해서 기존의 인도양과 수에즈 운하를 하는 우리 동서교류의 거의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무역의 99%가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월적으로 대체하는 그런 북극항로에 대해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7월 4일에는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 8분이 주최를 하고, 그 외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오셨지만은 북극항로협회가 이제 막 창립을 했는데, 제가 등 떠밀려서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수범 교수와 주로 러시아 대사관 공사를 했던 김경호 현재 대사가 주관이 돼서 이 문제를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북극 해빙은 매우 연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빠르게 해빙이 되고 있고, 북동항로와 북서항로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횡단 항로가 열리고 있는데 이제부터 자세히 좀 보고자 합니다. 북극 항로는 이게 지금 포인터가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 남쪽에 있는 기존의 인도양과 수에즈를 잇는 항로가 약 2만 킬로 정도, 저 북극해 항로, 특히 NSR이라는 러시아 연안과 그리고 이지 수역을 통과하는 이 북서 항로가, 북동 항로가 저렇게 열려 있고, 저 석유는 13%, 가스는 30% 정도가 북극해에 집중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배는 우리 아라온호인데 아마 2010년도에 찍은 것 같아요. 저기 북동 항로와 남방 해상 수송로가 대개 북동 항로는 약 1만 3천에서 1만 5천, 물론 계측에 따라서 좀 추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항로는 약 2만 내지 2만 천 정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북극해를 주변으로 한 미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많은 기존의 해군 기지나 비행장 그리고 공항, 다목적 시설들을 첨예하게 지금 현재도 공사 중에 있는 게 저기 붉은 표시 보이시죠? 특히 러시아에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더 분석을 해 놓은 건데요. 대체로 현재의 항로가 약 2만 킬로에서 약 40일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 북극해 항로가 열리게 되면은 약 30 내지 40%의 거리를 단축시키고 항해 일수는 약 10일 정도, 이 물류의 대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기존의 수에즈 인도양 항로에 대비해서 이 북극 항로로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고대로부터 발전되어 있는 남방 항로가 완전히 북극이 열리게 되면은 기존의 우리 모든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시아에서 서구 유럽, 특히 지중해 연안에 가는 그 큰 물줄기, 해상 실크로드가 처음으로 세계적인 전환을 이룬다는 것이고, 이 지중해 연안에서는 특히 유럽의 3대 관문항이 있는데, 그것이 네덜란드의 로텔담항, 그 다음에 벨기에의 엔트워프, 독일의 함부르크 항이 있습니다만은 로텔담까지를 기준으로 주로 하게 되는데, 이 북극해 항로는 주로 러시아 연방에서의 대개 한 8개 항 정도를 주변 해역을 지나게 되어 있고요. 북극 항로의 가장 중요한 항은 저기 무르만스크 항이고요. 그 옆에 사베타 항이라는 데가 LNG 선박들이 지금 많이 가고 LNG 기지인 야말 프로젝트의 핵심 항구가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독일 총리 비스마르크가 회고록에 저런 표현을 했습니다. 국가는 역사의 외투가 스칠 때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 저 역사의 외투라는 것은 바로 행운의 여신이 다가올 때 그 옷자락을 움켜잡는 것이 정치 임무다라는 것인데, 이 북극 항로, 북극해가 열린다는 것이 게임 체인저다.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가 오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시범 운항을 많이 했느냐 하면
아쉽게도 지난 2010년경에 우리가 러시아 선박을 여기에 보면 러시아의 스테나 해운에 내빙 유조선을 임차해서 나프타를 선적을 해서 러시아의 우스트루가로부터 거꾸로 광양항에 사포부두까지 시범 운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때의 이 항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약 운항 기간은 10일을 단축한 바가 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가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북극 항로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었다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처음으로 해빙이 극단적으로 열린 후에 북동 항로가 열려서 2009년에 독일 벨루가 선사가 중량 화물선 2척을 최초로 북동 항로를 횡단하는데 성공을 했고, 매년 시범적 운항이 진행되고 있고 2023년에는 약 314척이, 그리고 2024년에는 작년이죠, 17번 컨테이너선이 북극해를 통과를 했는데 중국이 무려 14회를 운행을 했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다시 북극해 항로의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이 선점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접국의 북극해 전략 동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북극해가 열린다는 의미는 지금 기존의 세계에서 거의 탑 순위에 있는 중국의 상해항이나 선전항, 닝보항, 이런 것들이 바로 남쪽으로 남중국해를 이용해서 말레카 해협을 통해 가지고 인도양으로 빠지던, 그리고 인도양을 통과를 해서 아라비아 반도로 가서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해서 지중해로 들어오는 항로가 다시 모든 선박이 우리 대한해협을 통해서 북단으로 올라가서 캄차카 반도로 해서 베링 해협을 통과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모든 이 물류의 큰 흐름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그래서 대한해협을 지키고 있는 우리 부울경 지역과 대한민국의 모든 반도가 거점이 된다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우리 해상 실크로드의 끝단, 실크로드의 끝단이 우리 경주였듯이 이제는 바로 대한민국이 문명사적으로 처음으로 모든 문물의 흐름이 북극으로 통과를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거대한 위대한 기회가 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은 이미 시진핑이 자기 중국을 근 북극 국가로 규정을 하고 1대1로 구상의 연장선으로 폴라 실크로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크틱 LNG2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북극 지속가능성 챌린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1대1로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1대1로 계획에 북극 항로를 포함시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특히 빙상 실크로드 구상을 통해서 중국이 얼마나 이 찬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지 여러분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일본은 야말 LNG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미 10여 년도 더 전부터 MOL에서 우리나라 대우해양조선, 지금으로 말하면 한화오션에서 3척을 취항을 했고 지금 바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연구선 미라이2는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고, 우리나라의 아라온 같은 거죠. 그리고 국가 차원의 아크틱 정책과 민관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해양과 조선을 협력을 해서 이런 Ships for America Act를 제정을 해서 공동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굉장히 무서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자기들 조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안도 철저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여러 의미를 갖고 있어서 자기네 나라 해운은 이미 다 포기했지만 조선이나 자국 내에서의 웨이버 제도라고 해서 자기네 나라의 핵심 물량들은 전부 철저한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미국과 일본이 마치 조선과 해양 분야에서 파트너 국가로서 저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에이펙 대비해서 제가 사실 지금 에이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중앙정부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기왕의 문무대왕의 고장 이 경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에이펙의 개방 협력 공존의 정신을 이러한 해양 정책과 연계해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포함시켰으면 하는 내용을 좀 해봤습니다. 문무대왕의 정신은 앞으로 에이펙 국가가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신항로 개척과 조선 해운 초강대국으로서의 주도권 선점 그리고 전략적 거점 확보를 위한 기회로 승화시켰으면 합니다. 문무대왕의 정신은 이 바다를 해양 영토적 개념 그리고 에너지나 물류 자주권 확보 그리고 개방적 교류로서 에이펙 국가 및 북극 연안국 특히 5개 국가의 긴밀한 협력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김태유 교수는 대한해협의 길목에서 이러한 부울경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 항만이 특화된 기회가 주어진다. 경북도에서는 포항의 영일만을 포함해서 단순한 항만적 개념이 아니라 관련 연구 그리고 조선 해양 로봇까지 전부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기회다. 우리는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 피할 수 없는 주도권 싸움에 있는데 우리 문무대왕의 정신을 연계해서 이 북극 바닷길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를 제안을 하자면 우리 에이펙 차원의 해양 평화교류 협력 선언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북극해 항로나 자원 문제,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 환경, 생태, 탄소 중립 등을 충분히 이 에이펙 국가들과 기회를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AI 기반의 해양 정보, 케이블, 디지털 물류, 그리고 이내비게이션 등을 여기에 같이 해양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것을 담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연계해서 에이펙 회원국이 문무대왕 해양 포럼을 실무적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하면 어떨까? 또 해양 혁신 펀드도 여기 해양진흥공사도 오셨지만 펀드도 조성을 해서 에이펙 국가들과 이 실무적인 실체적인 협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에이펙 정상선언 때 이러한 내용을 담는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11월 1일 날 문무대왕 수증릉 앞에서 선언서를 채택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담아봤습니다. 이 7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문무대왕 해양대상 및 심포지움이 제가 2008년도에 일본에서
중학교 사회과 부도 및 그 요령 및 해설서 등이 처음으로 독도를 시네마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독도 특위를 열기 시작했고, 그 해는 정말 시끄러운 해였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독도 영토 대책단을 수립을 해서 독도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면서 7차례를 개정을 하고 확정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경북도에 경주부시장을 하던 김남일 국장이 당시에 저의 파트너였고, 경북도의 파트너였고, 저는 해양정책국장으로서 국회 독도 특위를 전방위적으로 제가 방어를 했습니다. 외교부, 환경부, 문화재청서부터 시작해서 행안부, 경찰청이 다 됐는데, 거대한 전쟁이 있었고, 그때 경북도 행안부, 특히 김남일 국장이 저와 호흡을 맞춰가지고 독도 기본계획을 모든 그림을 다 그렸는데, 그분이 이 경주시장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큰 업적과 레거시를 이렇게 남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저는 해양수산부에서 34년을 사무관부터 해서 차관 장관까지 지냈지만은, 저 북극 다산기지라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스발바드 군도 스피츠베르겐 섬 니알슨 기지에 우리 정약용 선생님의 호를 따서 다산기지가 있는데, 제가 2002년 4월에 직접 다산기지를 개소를 했어요. 남극기지도 제가 검열단으로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남극 제2기지 장보고 기지도 직접 관여를 했고 한데, 저는 우리 경주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경북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해안선 길이가, 경북도가 그렇게 길고 실크로드의 끝단이고, 실제로는 우리 국민들이 아는 것보다도 훨씬 경북도에 양식산업부터 시작해서 해양수산에 관련된 일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하고 계신 이러한 심포지움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큰 새로운 거점을 만드는데 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저는 믿으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육당 최남선 선생님이 한국해양사에서 썼던 글을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한국을 구원할 자이냐? 한국을 바다 위에 고추 서는 나라로 고쳐 만들기, 그것일 것이다. 이 정신을 고취하며 이 가업을 실천함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며 영원한 건국과업임을 우리는 확신하는 바이다. 이번 조만간에 있을 에이펙 성공을 기원하고, 우리 문무대왕 해양대상이 단순한 해양대상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경북도가 해양의 중심 거점이 되어서 포항과 함께 경주가 다시 한번 태어나는 중대한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울경 지역만 이렇게 대한해변의 끝단에 부산항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김태유 교수의 그러한 통찰처럼 대한민국이 한번 러시아와 함께 합종을 해서 러시아의 LNG 가스관이 우리 북한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것은 임박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미국, 일본은 절대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은 중국보다는 대한민국의 프라이오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중대한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